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육면 파워 유형이라는 책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그럼 오늘 또 제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단어는 2단원 문자와 시계 다항식의 계산 단원이고요. 문제 번호는 236번부터 312번까지 총 이렇게 문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1번부터 유형 12번까지 총 12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말 그대로 어떤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더하고 빼는 그런 식이 더하고 빼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가로가 없으면 동류항끼리, 동류항이 뭐죠?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하고,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푼 다음에 역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자, 밑에 제가 예를 들어놨죠? 자, 2분의 3a 빼기 b 더하기 3분의 a 플러스 b는 어떻게 하자? 일단은 문자를 이제 다 나눠주는 겁니다.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3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b.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같은 동류항끼리, 즉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끼리, 그래서 여기서는 a는 a끼리, b는 b끼리 모아주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2분의 3a 여기 있죠? 앞 뒤에 있는 3분의 a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 여기 있고, 뒤에 있는 플러스 3분의 b는 여기 있고, 그래서 a는 a끼리. 그리고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문자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즉 2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고요, a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분해서 분수를 계산해보면 6분의 11a 빼기 6분의 1b가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예시 보면 이게 가로가 있는 경우, 가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자? 가로부터 풀어주자. 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 3이 있으니까 3을 어떻게? 분배 법칙 써서 하나씩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x,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y, 뒤에는 플러스 2랑 2를 곱하면 플러스 4x, 플러스 2랑 y를 곱하면 플러스 2y. 자, 이렇게 이제 가로를 풀어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류항,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x 더하기 4x 밑에 있죠? 마이너스 6y 플러스 2y 역시 옆에 있죠? 이렇게 해서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결론은 7x, 그 다음 마이너스 6이랑 2를 더하면 마이너스 4y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쉽죠? 너무 당연한 계산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여러 가지 가로가 있는 식. 자, 가로는, 자, 우리 이렇게 가로, 소가로. 자, 요게 소가로죠, 소가로. 자, 두 번째 중가로. 중가로는, 내가 중가로를 참 못 쓰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가로. 그 다음에 대가로는 반듯하게, 네모 형태로. 자, 여기 대가로고요. 자, 그래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풀어주면 된다. 알겠죠? 우선순위는 항상 작은 것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소, 중, 대 순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요, 2 빼기 대가로가 있고요. 대가로 속에는 3x 더하기, 그 다음에 중가로가 있고, 또 중가로 속에는 2y 빼기 4x 빼기 y가 있다. 마지막에 소가로 있죠. 자, 그럼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일 안에 있는 소가로부터, 즉 4x 빼기 y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소가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안에 있는 부호는 싹 다 바뀌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푼 다음에는 당연히 뭐 해줘야 됩니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라는 거죠. 동류항,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끼리. 자, 그래서 마이너스 4x 써주고요. 자, 아직 내가 바로 계산 안 해줬나? 있고, 그 다음에 2y 플러스 y는 3y 여기 있네.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중가로까지 풀어준 거거든? 중가로까지 풀어주게 되면 앞에 있는 3x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가로까지 푼 거랑 앞에 있는 3x끼리, 그래서 이거 마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대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자, 그러면 3x 빼기 4y, 4x 하면 마이너스 x인데, 근데 이 대가로 앞에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는 플러스 x. 자, 그 다음에 3y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y. 그 숫자 2는 그대로 써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 중, 대 순으로 가로를 풀어줘서 역시 언제나처럼 누구끼리,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내용.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 뭐인지 기억합니까? 분배 법칙은 이런 거죠. A 가로치고 B 플러스 C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는 거. 가로 앞에 있는 거를 가로 안에 것과 하나씩 곱해주는 거. 그럼 얘는 곱해주게 되면 AB 플러스 AC.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죠. 뭐 나는 그냥 재미삼아 뿜바이 법칙을 얘기하는데, 뿜바이. 요즘 뿜바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봅시다. 예시. 예시를 보면은 가로는 x 빼기 2y 플러스 3이고요. 이 앞에 2x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역시 어떻게 하자? 하나씩 곱하자.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곱하자. 자, 하나씩 곱하게 되면 2x 곱하기 x 나왔죠? 2x 빼기 2x랑 마이너스 2y를 곱해주는 거. 2x랑 마이너스 2y 곱해주고 있고요. 역시 2x랑 플러스 3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럼 곱하게 되면 2x 곱하기 x는 2x제곱, 2x 곱하기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xy 있고요. 끝으로 2x랑 3을 곱하게 되면 6x. 저렇게 그냥 하나씩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전개와 전개식. 자, 전개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바꾸는 거, 나타내는 것. 한 번 더 뭐 푼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나타낸 식을 전개식이라고 한다. 전개하에 얻은 식의 전개식. 자, 예를 볼게. 자, 밑에 A랑 가로치고 가로 안에는 A 빼기 B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해? 곱해서 가로를 풀어주는 거. 이렇게 곱해서 가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푸는 과정을 전개라 부른다. 전개. 뭔가 곱해야 될 게 있으면 곱해서 풀어주는 과정을 전개라 부르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곱해줄 게 없는 경우, 즉 더하기 빼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식을 전개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더 이상 곱해줄 게 없는 식. 알겠죠?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내용. 단항식과 다항식 나눴어요. 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계산한다. 방법 1. 분수꼴로 고친 후 분자의 각 항을 분모로 나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라는 어떠한 다항식이 있고요. C라는 식을 나누는 형태일 때 이때 나누기는 우리가 수학에서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뭐로 바꿀 수 있다? 분수 형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눠지는 녀석을 분자, 나누는 녀석을 분모로 넣어서 C분의 A 플러스 B.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자에 뭔가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에서 각각의 더하기 빼기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바로 예시를 내가 만들어놨죠? 예시를 봅시다. 8a 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6ab 제곱을 뭐로 나누자? 2로 나누자. 그러면 이 뒤에 나누는 녀석을 어디로? 분모로 딱 넣고 앞에 나눠지는 녀석을 분자 넣어서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분모분의 앞에 거, 그 다음에 이거 2a분의 마이너스 6ab 제곱, 분모분의 뒤에 거, 이렇게 각각 쪼갤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 빼기 연결된 것들은. 그럼 쪼갠 다음에 역시 뭐 하자? 약분. 8과 2는 약분하면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2개, A 1개. 그럼 위에 A 1개 남겠네요. 이제 B는 건드릴 게 없죠. 그러면 4AB 세제곱. 앞에 거. 자, 뒤에 거는 숫자는 2랑 6 약분하면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없어지고요. 남는 건 B제곱.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 방법 두 번째. 자, 단항식의 욕수의 곱셈. 자, 우리 원래 나누기는 곱하기 욕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나누기 C는 A 플러스 B 곱하기 C분의 1. 곱하기 곱시자. 그럼 방법은 어떠냐? 위에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거 C분의 1을 이 각각에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분배 법칙에 따라서 A 곱하기 C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C분의 1. 그러면 C분의 A랑 C분의 B의 더하기 형태. 이 더하기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더하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죠. 뭐 똑같은 방법이야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은 형태의 나누게 있으면 앞에 거에다가 곱하기 욕수 2a 욕수는 2a분의 1로 고쳐서 곱해주자는 거죠. 자, 곱하게 되면 역시 우리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써서 각각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각각 곱해주는 형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분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해주고 문자끼리 약분해주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유형 1번, 1차식 더스가 벨셈. 문제 번호는 236번이고요.
자, 마이너스 가로 치고 안에는 4a 플러스 b 빼기 2가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d 4,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 있는 식을 간단히 해라.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배 법칙, 가로를 먼저 풀어주시 하라고 했죠. 가로로 풀면 당연히 분배 법칙. 자, 얘 앞에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실제로 마이너스 1이 있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하나씩 곱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의미는 뭐다? 어떤 문자나 숫자의 변화는 없이 부호만 바뀌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4a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 자, 이게 앞에 있는 가로를 푼 거고요. 자, 뒤에는 이 부호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4 이 자체를 각자 곱해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자,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a는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2b는 플러스 8b. 자, 물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끼리 곱한 거죠. 근데 얘는 얘 앞에 이렇게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만 뻥튀기 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4랑 플러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2. 자, 이게 뒤에 가로 푼 겁니다. 자, 나머지 계산은 누구는 누구끼리. 동류항. 문자와 차수와 같은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4a랑 플러스 4a. 숫자가 부분 반대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랑 플러스 8b 더하면 플러스 7b. 그 다음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보기에 있습니까? 7b 빼기 10, 1번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문제는 241번이고요. 이번에 2차식까지 있는 거를 보자는 얘기죠. 자, 역시 앞에 가로가 있고요. 솔직히 이 가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가로긴 한데, 자, 뒤에도 가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가로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죠? 자, 앞에는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풀면 된다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나의 3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앞에 쪽은. 자, 근데 뒤에는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아까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안에 녀석 부호를 싹 다 반대로 바꿔라. 이 안에 녀석의 부호를. 그럼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3x 제곱으로,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2x로,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가로를 다 풀어줬으면 이제 누구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저 문자와 차수 같은 거. x제곱은 x제곱끼리. 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 계산하면 2x제곱. 자, 그 다음에 x는 누구끼리? x는 x끼리. 플러스 5x 더하기 플러스 2x. 그럼 플러스 7x겠네요. 자, 끝으로 상수항. 숫자는 숫자끼리. 즉,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하라고 했냐?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 자, x제곱 앞에 숫자는 2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9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7. 역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번. 여러 가지 가로가 있는 식의 계산을 하는 건데, 문제번호 247번이고요. 자, 여러 가지 가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문제 보면요. 소가로도 있고, 중가로도 있고, 대가로도 있는, 가로가 다 있는 형태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풀으라고 했습니까? 제일 작은 소가로부터 풀으라고 했죠. 소가로, 제일 안에 것부터. 자, 지금 소가로 얘부터 풀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3이 있거든요. 그럼 분배 법칙 써서 하나씩 곱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몇 x, 6x.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3y. 앞에는 4x가 있고, 이게 지금 중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중가로 안에 있는 거. 자, 그럼 얘도 풀어주면, 일단 얘부터 계산해줄게. 얘도 말렁이 그냥 풀자. 이 중가끼리. 자, 중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은 부호가 싹 다 어떻게 된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4x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는 플러스 6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3y. 헷갈려. 자, 이 부호 바꿔줬고, 나머지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y 플러스 마이너스 x 그대로 써주고, 이 가로 뒤에는 플러스 3도 그대로 써주고요. 자, 여기까지 쓴 게 바로 뭡니까? 대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대가로. 마지막 가로인 대가로 앞에 있는 거. 근데 대가로 앞에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또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귀찮으면 그냥 바꿔줄게. 그럼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x는 플러스 4x, 플러스 6x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y는 플러스 3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대괄호 바깥에 뭐 있었나? 그렇네. 대괄호 앞에는 4y가 있었네요. 4y는 그냥 써주고요. x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플러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다 풀어줬으면 누구는 누구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동류항끼리. 물론 이게 풀기 전에 미리 가로 안에 것부터 계산해준 다음에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난 그냥 한 번에 설명하려고 이제 다 풀어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x부터 계산할게요. x부터. x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x 3개 있네. 이 3개를 더해주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y 계산해줄게요. 4y 마이너스 y 플러스 3y.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6y. 남아있는 거는 상수항. 상수항 빼기 3밖에 없네요. 자, 이게 바로 최종적인 형태가 되겠네요. 보기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y 빼기 3. 몇 번? 3번이에요, 3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다항식이 덧셈과 뺄셈인데 어떤 식 구하기. 자, 이건 문제 스타일인데 어떤 식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고. 자, 문제 번호는 251번입니다. 자, 어떤 식은 이제 뭔지 몰라. 자, 여기서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빼기 3을 뺐더니 결과가 8x제곱 플러스 5다. 이때 어떤 식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주어진 말대로 식을 만들면 되죠. 어떤 식을 뭔지 몰라. 그러니까 대문자 A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 A에서 뭘 뺐더니 저 식을 뺐더니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를 뺐더니 그 결과가 뭐다? 그 결과가 8x제곱 플러스 5더라. 이때 A를 구해라. 자, 수학에서 일단 요건 지우고요. 요거를 지금 A로 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누굽니까? A죠. 그 말인즉슨 A를 어떻게 등호 한쪽에 혼자 있게 내버두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A는 이거다라고 바로 나오니까. 근데 지금 등호 한쪽에 A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빼지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은 뭐 하자? 몽땅 이항하자. 자, 이항하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앞에 있는 부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A는 8x제곱 플러스 5에다가 뭘 더한 거? 이 가로를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저 계산을 해주면 x제곱, 가로부터 풀어줄게. 8x제곱 플러스 5에다가 가로 앞 플러스라는 건 안에 있는 거냐? 그대로,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풀어준 다음에 누구끼리 더하기 빼기? 동류항끼리.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 8x제곱은 마이너스 5x제곱으로. 그러면 3x제곱. x는 얘밖에 없네. 그럼 플러스 3x. 숫자는 플러스 5, 마이너스 2. 합치면 플러스 3. 자, 뭐 내가 다 3이 나오도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답은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보기에 있습니까? 있네요. 4번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수학에서 뭔가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애를 어떻게 하자? 등호 한쪽에 혼자 이렇게 내버려둬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죠.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5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역시 앞이랑 마찬가지로 잘못 계산한 경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역시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문제 번호 259번이고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빼기 3에 어떤 식 a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어. 원래 더하기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5x 빼기 y 빼기 1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바르게 계산했을 때, 즉 더했을 때 a를 원래 하려고 하는데 더했을 때 나오는 답을 써라. 그럼 일단 a가 뭔지 구해야 되니까 이제 주어진 말대로 식을 만들게요. 자, 이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빼기 3에 어떤 식 a를 더해야 할 것을 뺐대. 그 빼기 a를 했대. 그 결과가 얼마래? 5x 마이너스 y 빼기 1이다.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구해야 되겠죠. 앞에서 내가 얘기했죠. a를 알고 싶으면 a를 어떻게 하자? 등호 한쪽에 혼자 있게 하자. 등호 한쪽에 혼자 있게. 자, 그럼 마이너스 a를 이항해서 플러스 a로 만들어줄 거고요. 일단 얘는 내버려 두고 이제 여기 있는 이거 전체를 먼저 이항할게요. 그래, a가 혼자 있으니까. 그럼 근데 이항하면 이 전체를 이항하는 거니까 부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5x 빼기 y 빼기 1. 왜 이렇게 줄이 안 맞지?
하여튼 글씨 참 더럽게 못 써요. 이게 A다. 자, 그럼 이제 가로를 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빼기 3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y 플러스 2는 A.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A는 x는 x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x y는 y끼리 플러스 4y 플러스 y니까 플러스 5y.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3, 1 더하면 빼기 2. 이게 누구다? 요게 바로 A다. 자, 그럼 이제 A를 구했으면 이제 뭐 하자? 원래 하려던 계산을 하자. 원래 하려던 계산이 뭡니까?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빼기 3에다가 더하자. 누구를? A를. 즉 얘를 더하자. 가로치고 이 전체를 더하자. 자, 그럼 이제 가로를 풀어줘야 되겠죠? 가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차피 가로 앞에 플러스니까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5y 빼기 2고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는 x는 x끼리, 동류항끼리, 또 마이너스 7x, y는 y끼리, 플러스 9y,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5. 끝.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쉽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6번.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인데요. 자, 봅시다. 문제 번호 264번이고요. 자, 첫 번째 보면 이 가로 3x 플러스 2y 빼기 3이 들어있는 가로 앞에 4x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곱하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2x 빼기 3y라는 가로 앞에 마이너스 3x가 있죠. 역시 곱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자? 곱하자. 근데 어떻게 곱한다? 무슨 법칙 써서?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어떤 덩어리와 어떤 한 녀석, 단한씩 곱할 때 하나씩 곱해서 풀어지는 걸 분배 법칙이라 하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x를 역시 하나씩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곱해보면 4x 곱하기 3x는 12x제곱, 4x 곱하기 플러스 2y는 8xy, 4x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2x. 앞에 거 끝. 자, 뒤에 거 마이너스 3x랑 2x 곱하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곱하면 마이너스 개 곱했으니까 플러스 9xy. 자,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죠? 더하기 빼기만 남아서 이제 뭐 해주자?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자. 자, x제곱은 x제곱끼리. 그러면 10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이니까 6x제곱이 되겠네요. 자, xy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럼 이 두 개를 계산해주면 플러스 8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7xy. 자, 끝으로 남은 거는 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2x.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보면 6x제곱 플러스 17xy 빼기 12x. 몇 번? 5번이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7번. 단항식과 다항식 나눗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번호는 268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9x제곱 빼기 9x제곱 y 빼기 12xy 제곱이 들어있고 플러스 3x제곱까지 해서 가로 안에 들어있고, 이 가로 전체에다 뭘 나누자? 2분의 3x를 나누자.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욕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9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끝이 아닌데, 다시 9x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12xy 제곱에다가 플러스 3x제곱에다가 뭐 하자? 나누기를 곱하기 고치자. 곱하기 고치면 욕수가 되죠. 자, 2분의 3x. 2분의 3x라는 거는 2분의 3x.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으니까 욕수를 하게 되면 3x분의 2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주자? 분배 법칙. 하나씩 곱해주자. 하나씩. 자, 그러면 9x제곱. 9x제곱 y에다가 역시 3x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y 제곱에다가 뭐 곱하자? 역시 3x분의 2. 끝으로 플러스 3x제곱에다 뭐 곱해주자? 역시 3x분의 2를 곱해주자. 자, 그러면 이제 각자 계산해주면 9랑 3 약분되죠. x랑 x제곱 약분되죠. x 하나씩 사라지죠.
자, 그럼 남아있는 거는 분모는 싹 다 사라졌고 분자만 3xy 곱하기 2니까 6xy. 이게 앞에 게 계산한 거죠. 알겠죠? 이제 두 번째 거. 자, 마이너스 10이랑 3 약분됩니까? 약분되네요. 마이너스 4로. x 하나, 여기다 x 하나 약분되네요. 그러면 남은 건 마이너스 4y제곱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y제곱. 됐죠? 자, 끝으로 3x제곱 곱하기 3x분의 2. 3 약분되고요. x랑 x제곱 약분되고요. 하나씩 사라지죠? 남은 거는 여기 x 하나랑 2 하나. 곱하면 2x. 9는 플러스. 자, 이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보기 있습니까? 6xy 마이너스 8y제곱 플러스 2x 있네요. 보기에 2번이죠. 이게 답이네요.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사칙 연산 혼합. 자, 사칙 연산 더하기. 자,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렇게 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273번. 자, 3x제곱 y분의 18x 세제곱 y 플러스 2x제곱 y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 빼기 6y분의 24xy 빼기 2y제곱을 간단히 해라.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왼쪽 분모 하나에 분자 두 개. 그럼 어떻게? 분모를 각각 배치해주면 되는 거죠. 즉, 3x제곱 y분의 18x 세제곱 y. 그 다음에는 가운데 부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써주고 역시 분모 3x제곱 y분의 분자 2x제곱 y제곱 이렇게 써준 거죠? 알겠죠? 끝. 자, 빼기. 자, 빼기는 이 식 전체에 대한 빼기니까 뭔가 바꿔줄 필요가 있어. 뭐를? 부호를. 일단 6y분의 24xy 이 가로 안을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고요. 뒤에 거는 원래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6y분의 2y제곱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뭐 해줍니까? 각자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약분 3, 18 6으로 약분되고요. x제곱, x세제곱. 그럼 밑에 두 개 사라지고 위에는 하나만 남겠네요. x 하나만. y 하나씩 사라지고. 그 남는 건 6x. 앞에는 6x. 자, 뒤에 봅시다. 뒤에 숫자는 3분이 그래서 약분이 안 돼. 그럼 내버려 두고요. x 두 개, x 두 개 사라지겠네요. 둘 다 두 개씩 있으니까. 밑에 y랑 y제곱. 위에 두 개에서 하나를 없애면 되는 거죠. 그 남는 건 3분의 2y. 이렇게 남고요. 자, 세 번째 거. 6이랑 24 약분되면 4가 되고요. y 하나 없으면 없어지고요. 남은 거는 마이너스 4x. 자, 끝으로는 얘 약분하면요. 2랑 6 약분하면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두 개, y 한 개 약분하면 y 하나만 남겠네요. 그러면 3분의 y만 남네요. 자, 그럼 마저 계산하면 누구끼리? 동류한끼리. 6x 빼기 4x는 2x 될 거고요. 3분의 2y 더하기 3분의 y. 그럼 3분의 3y. 3분의 3y면 약분되니까 그냥 y만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되겠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인가? 1번이네요. 2x 플러스 y. 됐죠?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유형 9번. 사칙에서 혼합. 아까 앞에는 똑같은 건데, 네모 또는 어떤 식이란 말이 주어졌을 때의 문제입니다. 자, 282번 봅시다. 네모에다가 나누기 3분의 2 xy를 한 결과가 이거다. 6x 세제곱 y제곱 빼기 10x 제곱 플러스 3y다.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은 지금 네모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역시 수학에서 구해야 될 게 네모다라는 얘기는 뭐 하자? 네모가 등호 한쪽에 이렇게 혼자 있게. 네모는 이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모가 등호 한쪽 혼자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문제 봤더니 네모가 혼자 있지 않죠. 등호 한쪽에.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이 등호를 기준으로 나누기 얘랑 같이 있죠. 그러면 쟤를 없애줘야 되겠네요. 자, 나누기를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곱하기죠.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입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거. 3분의 2 x랑 똑같은 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쪽 왼쪽에다가.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왼쪽에다 곱하면 오른쪽은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되죠. 오른쪽 시계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그래야 원래 제일 처음에는 똑같이 같은 거죠.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 곱해줘야. 자, 그러면 왼쪽에 마이너스 3분의 2 xy가 있던 거에다 곱하기 3분의 2 xy를 하게 되면 반대가 되니까 네모는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변화가 있는 거죠. 오른쪽은 원래 식이 뭡니까?
6x 세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2 x 제곱 플러스 3y인데 이 식 전체다 뭐 곱해야 되는 거다? 3분의 2 xy를 곱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네모는 이제 이걸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식 전체에다 얘를 곱하고 있다. 무슨 법칙? 분매 법칙을 써서 하나씩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너희들 계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 3분의 2랑 일단 숫자끼리 3분의 2랑 6 곱하면 약분되면은 앞에 얘가 2가 남고 위에 분자 2가 있으니까 4가 될 거고요. 숫자는. 자, 근데 xy랑 x세제곱 y제곱 곱하게 되면 3개, 1개, 그럼 총 4개, 2개, 1개, 그럼 총 3개가 곱해지는 형태 되겠네요. 자,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배웠죠.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0이랑 3분의 2 곱하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대 의 분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숫자는 마이너스 8. 이제 문자는 x 2개, x 1개 곱하면 x 3개. 얘 y는 없는데 여기 y 하나 있으니까 y 1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끝으로 이제 3y랑 3분의 2 곱하게 되면 역시 3 약분되죠? 남는 건 분자 2만 남으니까 플러스 2. 숫자 써주고 문자는 xy랑 y 곱하면 x 하나, y는 제곱 2개 됐으니까 저게 바로 너희들이 찾는 이 네모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번입니까? 네, 보기 몇 번 해놨냐? 4번이네요. 4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0번.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 활용. 평면 도형이라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문제 스타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292번. 자, 윗변의 길이가 3x제곱 y제곱, 아랫변의 길이가 5x제곱 y제곱인 높이가 4y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라.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대충 이런 사다리꼴이 있다. 근데 윗변의 길이가 3x제곱 y제곱이고요. 아랫변의 길이가 5x세제곱 y제곱. 자, 높이란 거는 위랑 아래랑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요만큼 높이죠? 높이가 4y. 자,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기억하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윗변, 아이고, y제곱가 써야 되는데. 3x제곱 y제곱 윗변 더하기 아랫변 5x세제곱 y제곱. 윗변과 아랫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뭐다? 높이 4y. 근데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죠? 항상 뭐 해줘야 됩니까? 나누기 2도 해줘야 되죠.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 나누기 2. 이까지 해주면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은 소가를 풀어주려면 얘를 곱하는데 또 뒤에 나누기도 있어. 자, 나누기를 뭐로 고칠까요? 어차피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만 됐으면 누굴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즉 4y 나누기 2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4y를 2로 나누면 2y.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y를 곱해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깔끔해졌으면 무슨 법칙 쓸까? 분매 법칙. 하나씩 곱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의 곱이니까. 자, 그럼 숫자는 3이 6. 문자는 x제곱 y세제곱. 자, 그러면 숫자는 플러스 10. 뒤에 거 얘랑 얘 곱하면 10. 문자는 x세제곱 y세제곱. 아우,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자, 이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1번.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의 활용. 역시 이번엔 활용인데 문제는 이번에는 입체도형. 앞에 유형이 평면 도형이었죠? 이번엔 입체도형. 봅시다. 29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3x, 가로가 3x.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5y. 세로가 밑면이에요, 밑면. 세로가 5y고요. 이 중에 부피가 이거다. 부피가 60x 세제곱 y 빼기 45x y 제곱일 때 높이를 구해라.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 높이를 a로 잡을게요. 높이를 a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하면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즉 밑면의 가로 세로 곱한 거에다 높이가 곱한 거, 즉 이 세 개를 곱한 게 바로 부피죠. 자, 그러면 바로 식을 만들어 보면 3x 곱하기 5y 곱하기 높이 지금 a를 잡았죠. a는 바로 이 녀석이 뭐다? 부피. 근데 부피는 주어졌죠. 60x 세제곱 y
마이너스 45 xy 제곱.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앞에는 3x랑 5y 곱하면 15xy. 15xy에다 뭐 곱한 거다? a를 곱한 거다. 그게 누구다? 얘다. 아, 또 써야 돼? 귀찮은데? 아, 귀찮어. 자, 근데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다? a다. a를 알고 싶다는 거는 a가 어떻게? 등호 한쪽에 혼자 있어야 a는 이거다 라고 나온다고 얘기했죠? 근데 a가 지금 혼자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죠? 15xy가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는 거 없애려면 뭐 하면 됩니까? 15xy를 나눠주면 되죠. 근데 얘만 나눠주면 돼? 아니죠. 왼쪽 오른쪽 똑같은 식인데 얘도 똑같이 나눠줘야, 똑같은 값을 나눠줘야 이 등호 같다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약분하면요, 왼쪽에는 m은 남고요. 자, 오른쪽에 15xy 분의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어떻게 해주자?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해주면 되는 거죠. 각자. 일단 보기 좋으라고 써줄게요. 아, 물론 내 글씨가 보기 좋진 않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빼기 15xy 분의 45xy 제곱. 자, 계산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하면 15랑 60이니까 다 숫자는 4가 될 거고요. 자, 문자는 x 분모는 1개, 분자 3개니까 분모 사라지고 분자 2개, y 1개 있으면 y는 다 사라지고요. 아, 그럼 이건 분수로 써줄 필요가 없네. 그래서 4x 제곱만 남네요. 자, 뒤에 거 봅시다. 숫자끼리 15, 45 약분하면 3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 문자 x 하나 사라질 거고요. y랑 y 제곱. 왜 y 분자 쪽이 제곱 두 개 있고 분모는 하나니까 하나씩 빼면 y 분자 하나 남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x 제곱 빼기 3y가 답이겠네요.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시계값과 시계 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는 306번이고요. 자, A는 마이너스 2다. B는 3이다라고 이미 설정을 해놨죠. 문제에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설정해놨을 때, 이 녀석이 B 가로치고 A 빼기 B 빼기 A 가로치고 A 플러스 B. 요거에 값을 구해라. 만약에 나는 정말 착한 학생이다. 나는 막 시킨 대로 하고 보이는 대로 한다. 그리고 여긴 A 값이 있고 B가 있으니까 이 A, B 자리 다 때려넣자. 이렇게 계산하겠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문제 자체가 워낙 심플하니까. 하지만 안 좋아. 수학을 할 때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수학은 약간 좀 뭐랄까, 꽁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꽁수를 찾는 게 수학이거든, 기본적으로. 꽁수를 좀 쓸 줄 알아야 돼. 자, 일단은 최대한 이 가로부터 풀어줄게요. 식을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분배 법칙 쓰자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는 AB, 두 번째는 마이너스 B제곱. 첫 번째 가로 풀었을 때. 자, 두 번째도 이 마이너스 A랑 뒤에는 A 플러스 1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마저 정리하면 동명이 있습니까? 있네요. AB. 근데 뒤에 거 빼기야. 그럼 없어지겠네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만 남죠? 그럼 너희도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굳이 저 제일 처음 식에 하나씩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뭡니까? B는 3이죠.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써주고 A가 뭐죠? A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자, 이게 계산하면 3의 제곱은 9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9고요. 자, 마이너스 2 제곱은 4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13. 자, 몇 번이죠? 1번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